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. 이 앞전에 이제 챕터 6를 가볍게 설명만 하고 뭐 SQL 기본이니 말만 덜렁 꺼낸 다음에 바로 챕터 7번으로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SQL문의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게 방금 한 거 한 번 더 복습 CRUD에 해당되는 거. 그러면 요 create에 해당되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 놓는 거다 보니까 이제 insert 보통 이제 into가 같이 와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거가 select, 그 다음에 update, 그 다음에 delete도 있겠고, delete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delete도 있고 drop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명령 얘기 좀 해봤어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테이블 한 개를 우리가 이제 아직 생성하는 것조차 해보지를 않았어요. 자, 테이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CC++ 혹은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라고 한다면 얘를 지금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. 이 언어들에서 기술하는 문법은 클래스고요.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은 이제 프리미티브 형식에 해당되는 뭐 요런 내용들을 좀 따져 볼게요. 근데 이 데이터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, 이게 SQL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데이터 타입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짧게 번역하면 이제 당연히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료형에 대한 그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C 언어 관점에서 좀 특수화시켜 가지고 자료형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제가 항상 따지는 게 길이죠. 메모리 길이, 일정 길이의 메모리가 있죠.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겠죠. 저장된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정보를 뭐 하는 것? 해석하는 방법 혹은 규칙이라고 할 만하죠. 방법 혹은 규칙이라고 할 만하다. 이게 자료형이거든요. 그럼 뭐 SQL이라고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이 주제에서 벗어나냐?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 이러한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. 이 관점에서 이해하신다 해도 이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특수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SQL에서 말하는 자료형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형도 있어요. 이렇게 비트 단위 데이터를 다룰 일이 뭐 데이터를 이제 그 DB에다 비트 단위로 넣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이제 64비트까지 뭐 기술 가능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런 건 그냥 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따지고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C 언어의 자료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끝나요. 자, tiny int가 있는데 이거 캐릭터라고 봐야 되겠죠. 왜 그러냐? 부호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unsigned로 조합하게 되면은 이제 8비트 밖에 안 되니까 자료 표현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. 이건 C 언어에서 배운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. 그래서 tiny int 같은 경우 부호가 있는 캐릭터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 이제 unsigned까지 조합이 가능해요. 그럼 unsigned 캐릭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. 자, 어쨌든 자료형에 대해서 잘 따져보면은 뭐 일단 정수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있는 거고 정수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당연히 실수형이 있는 거죠. 이 정수형의 확장 형태가 결국은 이제 문자가 되는 거고 이런 형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그 비트 스트림을 논하면은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. 이게 SQL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다. 스몰 인트 같은 경우 이제 쇼트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길이도 16비트로 일치하죠. 다만 독특한 거는 요런 거 이제 미디엄 인트 해가지고 3바이트짜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표현 범위가 24비트로 늘어나겠죠.
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어떤 그 범위 문제가 있잖아요.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범위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내가 정수 형식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야 되냐,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. 그리고 줄여서 int를 써도 되고 인테저라고 쓰셔도 되는데 정수 형식에 해당되고요. 이제 64비트 형식에 해당되는 게 이제 빅인트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정수형은 진짜 그 이름만 딱 봐도 실제 C 언어에 나오는 형식과 거의 동일합니다. 이제 예외가 되는 건 이제 비트 형식하고 이제 미디엄 인트 형식이 있는데 요 정도 차이가 있다. 뭐 필요하다면 저런 걸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혹은 저의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인티저라든가 뭐 빅인트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뭐 어떡하겠습니까? C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, 세상의 모든 것이 C 언어로 보이나 보죠. 네,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외에 실수형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. 플로트 형식하고 더블 형식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더블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리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플로트 형식은 말 그대로 플로트형하고 똑같아요. 이 모든 것이 C 언어 배울 때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? IEEE 754 표준이 있죠? 얘가 기술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? 부동소 수점 오차입니다. 그래서 일정 자릿수를 넘어가면 이제 유효하지 않다. 뭐 이런 표현을 하죠. 근사값에 기초해 가지고 그 수치를 표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. 정확성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, 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C 언어에서 생각하는 그 공부했던 그 언어상 수준에서의 문제 제기 있죠.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. 그래서 더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. C 언어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실수형 이런 거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참고로 이 IEEE 754 같은 표현은 그 교재 자체에 없어서 제가 추가해서 넣었고요. 뭐 이 정도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죠. 다만 이제 그 더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점이야 유효 범위 숫자가 굉장히 짧은 건 아니지만 소수점이야 15째 짜리까지가 유효 범위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넘어서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정밀하게 뭔가를 관리해야 될 때 수치 자체가 틀려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데시멀 혹은 넘버형입니다. 이런 형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C 언어에 없는 형식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자릿수하고 소수점 이하 몇 자리, 이렇게 정수 자릿수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이와 같이 이제 기술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요런 형태를 쓴다. 자,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. 여기서 정보를 인출해서 가져온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DB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뭐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때 얘기가 되겠죠. 다만 DB 자체의 정보가 그 부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소수점 이하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자 할 때는 요런 자료형이 있다라는 거. 이걸 가지고 이제 연산할 생각은 없다. DB가 연산한다라는 관점은 좀 버리시고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실수 형식의 IEEE 754 부동소수점 오차에 따르는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점,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.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문자에 대한 형식이 나오는데 요 문자 형식에 대한 얘기. 자, 문자 보면은 요게 좀 재밌어요. 일단 캐릭터형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대고 인수를 써서 요소의 개수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. 개수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캐릭터라는 형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몇 개냐 이 캐릭터가 그 요소를 이제 n에다 기술하시면 되는데 배열하고 똑같아요. 배열하고 똑같습니다. 배열하고 똑같죠. 네,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또한 뭐냐? 고정길이 문자 배열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. 뭐 캐릭터가 뭐 32개가 있는 어레이가 있어요. 뭐가 있는데
그걸 뭐 0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치자고요. 뭐 변수, 배열 이름은 뭐 sz 뭐 버퍼 이랬다고 버프라고 했다고 할까요? 그럼 여기에다가 그 요소가 그러면 각 요소는 캐릭터 형식이고 그게 32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, B, C, D 같은 것만 저장했다라고 해봐요. 이렇게. 그러면 실제 소모되는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나머지 28바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대로 낭비가 되는 거죠. 네, 요게 SQL에서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고정 길이로 문자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요게 이제 그 최대 이제 그 255글자까지 저장 가능한데 여기 n에다가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 범위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는 거죠. 예,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여러분이 설계해서 잡아놓고 얼마를 쓰든 남는 공간은 0으로 패딩이 되면 공백 같은 걸로 패딩이 돼서 그냥 존재하게 돼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낭비를 감안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좀 단순 무식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작동한다는 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용량만 놓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길이를 이제 가변으로 해서 바 캐릭터 형식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가변 길이 문자열이다 보니까 스트링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마치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듯이 이제 문자열이 정보가 저장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문자열이 실제로 그 뭔가 저장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A, B, C, D가 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몇 글자냐면 이게 길이가 4죠. 그래서 요 앞단에다 4라고 써가지고 대략 이만큼이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. 뭐 근데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. MySQL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열이 나오면 UTF-8 인코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런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캐릭터나 바 캐릭터나 둘 다 기본적으로 뭘 안 하냐면 얘가 이제 대소문자 식별을 안 하고 문자열을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캐릭터 형식이든 바 캐릭터 형식이든 문자열 고민, 그 영문 대소문자 고민 안 한다는 거죠. 물론 한글 같은 유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상황이 뭐 다르겠죠. 근데 만약에 굳이 대소문자를 식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 캐릭터인데 바이너리라고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이너리 데이터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대소문자를 형식 수준에서 이제 구분하도록 할 거냐 이걸 좀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코딩입니다. 문자열을 형식을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인코딩 형식을 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소문자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니코드로 가봤자 글자를 길어봤자 이제 24비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장으로 넘어가면 32비트가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웃는 표시라든지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다루게 되면은 이제 인코딩 규칙을 좀 생각해서 바꾸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? 텍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t인it 텍스트는요. 얘가 이제 텍스트 형식인데 기존의 캐릭터의 배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.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관리적인 측면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테이블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저장해요. 그러니까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 아니고 그 테이블 데이터 말고 따로 저장한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에서 이 외부를 참고하는 참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된다. 그래서 사실 뭐 tiny 텍스트 같은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요런 거는 뭐 글쎄요 이걸 쓰는 게 나을지 이건 좀 따져볼 문제인데 텍스트 형식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용량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 이제 뭐 롱 텍스트 그러면 4GB 텍스트가 4GB 가기가 쉽지 않죠. 네, 미디엄 정도만 하더라도 메가바이트 단위로 가는 건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어쨌든 64K라고 하면은 65,536바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텍스트 형식이든 뭐 이런 미디엄 텍스트 형식이든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야말로 진짜 설계에 해당되는 영역의 이야기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,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인코딩 부분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.